챔피언의 반지 뒤에 남겨진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영광을 위해 영입했던 그 투수는 왜 지금 누구의 부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서 있는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라운드 위 그의 시간만이 멈춰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페달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부러워했던 우승의 영광 뒤 한순간에 붕괴된 챔피언의 자존심과 생존을 건 한 선수의 절박함이 충돌하는 소리 없는 전쟁,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봉 협상 결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가 어떻게 한 선수의 발목을 잡고 구단의 냉혹한 계산이 어떻게 레전드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균열의 시작점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2024 시즌 KIA 타이거즈는 마침내 V12의 위협을 달성하며 KBO 리그의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광주의 하늘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고 팬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영광의 순간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2연패를 향한 구단의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시즌 전 키움 히어로즈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조상우를 영입하기 위해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불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오직 우승만을 향해 달리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구단은 조상우에게 4억 원이라는 높은 연봉을 안기면서까지 치밀한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설령 시즌이 끝나고 그가 FA로 이적하더라도 어등급 보상 규정에 따라 이적료와 보상 선수를 받으면 트레이드로 지출한 비용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다는 이른바 꽃놀이패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구는 결코 스프레드시트의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2025 시즌 챔피언 KIA 타이거즈의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개막 전부터 터진 MVP 김도영의 부상 이탈은 거대한 붕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적으로 쓰러졌고 믿었던 마운드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8위. 챔피언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우승 후유증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처참한 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난파선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은 스토브리그가 시작되자마자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팬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단순한 성적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기둥과도 같았던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이탈이었습니다. 내야의 사령관이자 팀의 활력을 불어넣던 주전 유격수 박찬호는 4년 총액 80억 원이라는 KIA가 감히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할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두산 베어스로 떠났습니다. KIA가 제시한 조건과 두산이 내민 계약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타이거즈의 심장이라 불렸던 4번 타자 최영우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는 2년 26억 원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야구 인생을 시작했던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로의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KIA는 총액 면에서는 삼성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불렀지만 최영우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계약 기간 2년을 끝내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40대를 바라보는 노장 타자에 대한 단연 계약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는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판단이 결국 팀의 레전드를 떠나보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탈의 파도 속에서 KIA 구단은 절대 오버페이는 없다는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업 포수였던 한승택마저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준영과 3년 12억 원,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의 상징인 양현종과는 21년 45억 원에 재계약하며 최소한의 집토끼 단속에 나섰지만 팀 전체를 감싸는 분위기는 긴축과 냉정 그 자체였습니다. 양현종에게는 팀의 상징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우가 적용되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에게 들이댄 기준은 팬들이 체감하는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파리 추락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구단의 지갑을 그 어떤 자물쇠보다 단단하게 걸어 잠가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상우라는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수십억 원의 계약을 맺거나 새로운 팀을 찾아 떠나는 동안 1년 전까지만 해도 우승의 핵심 퍼즐로 영입되었던 조상우는 덩그러니 FA 시장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얻은 FA 자격. 모든 프로 선수가 꿈에 그리는 대박의 기회 앞에서 시장의 반응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기만 합니다. 박찬호, 최영우, 양현종, 이준영 등 함께 FA 시장에 나왔던 내부 자원들이 모두 행선지를 확정 짓는 동안 불펜의 핵으로 데려왔던 조상우만이 유일하게 계약 소식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2경기에 출전해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 자책점 3.90, 팀 내 홀드 1위를 기록했고 전체 경기 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며 마당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그는 여전히 모든 팀이 탐낼 만한 매력적인 불펜 자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구단 관계자들의 표정이 그토록 어두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조상우에게는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팀 성적이 나빠서 외면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이라도 발견된 것일까요? 현금 10억 원과 미래의 1, 4라운드 지명권까지 태워가며 데려온 귀한 선수를 구단은 왜 지금 이토록 냉정하고 차갑게 대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길고 긴 협상의 교착 상태 뒤에는 단순히 돈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선수의 기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누구도 풀기 힘든 보상 규정이라는 복잡한 촉새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냉정한 기자의 시선으로 조상우 선수의 2025 시즌을 낱낱이 해부하고 왜 다른 구단들마저 그를 향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치킨 게임의 주도권을 쥔 KIA 구단이 숨기고 있는 진짜 카드는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커트로 드러난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와 시장의 논리가 어떻게 한 선수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그 잔인한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감정이라는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냉혹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구는 흔히 기록의 스포츠라고 불리지만 때로는 그 기록이 선수의 진짜 가치를 교묘하게 숨기거나 혹은 더 잔인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전문 기자의 시각으로 조상우 선수의 2025 시즌 성적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왜 FA 시장의 반응이 이토록 차갑게 얼어붙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커트로 보이는 기록만 놓고 보면 조상우는 여전히 충분히 쓸만한 자원처럼 보입니다. 62경기 출전, 61이닝 소화. 이는 불펜 투수로서 혹독한 시즌을 버텨낼 수 있는 내구성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라는 숫자는 그가 팀의 승패가 걸린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자주 마운드에 올랐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홀드 부문에서 팀 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그가 명실상부한 필승조의 일원으로서 중책을 맡았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시즌 평균 자책점 3.90 역시 극심한 타고 투저의 흐름이 강한 현대 야구에서 준수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개 구단의 단장과 전력 분석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단순한 합계 수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진짜 데이터, 그리고 그들이 거액의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세부 지표의 불안정성, 즉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는 그의 투구 내용에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지적은 바로 그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구속의 하락입니다. 전성기 시절 키움 히어로즈의 뒷문을 철벽처럼 잠그던 조상우는 돌직구의 대명사였습니다.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올 것을 뻔히 알고도 정타는커녕 배트에 맞히는 것조차 힘겨워했던 150km 중후반의 광속구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그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5kmh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145kmh가 결코 느린 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구위로 타자를 힘으로 찍어 누르던 파워 피처 유형의 투수에게 구속의 저하는 단순한 숫자 12kmh의 하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타자들의 방망이가 더 이상 그의 공에 밀리지 않기 시작했고 이는 콧장 정타 허용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묵직했던 구위가 평범해지니 그는 살기 위해 정교한 제구에 더 신경 써야만 했고 그 미세한 틈을 KBO 리그의 타자들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속 저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극심한 기복, 즉 롤러코스터 같은 피칭 내용이었습니다. 감독이 불펜 투수를 마운드에 올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바로 안정감과 신뢰입니다. 이 선수가 마운드에 나가면 최소한 경기를 터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상우의 올 시즌 월별 성적표는 마치 널뛰기를 하듯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쳤습니다. 시즌 초반인 3월과 4월, 그는 평균 자책점 1.38이라는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역시 조상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이 되자 상황은 180도 급변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무려 7.82까지 치솟으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던 6월에는 다시 평균 자책점 0.8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더위가 시작된 7월, 그는 KBO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평균 자책점 14.21. 한 달 동안 14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마운드에 등판할 때마다 경기에 불을 지르며 팀의 승리 흐름을 모조리 끊어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월 이후 다시 안정감을 찾긴 했지만 5월과 7월에 팬들에게 안겨준 악몽 같은 기억은 코칭 스태프와 타 구단 스카우트들의 뇌리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평균 자책점 3.90으로 마감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기복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상수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로 분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적 하락보다 그의 발목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FA 제도라는 거대한 촉새입니다. 조상우 선수는 FA 등급제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어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의 이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KBO 규정상 다른 구단이 어등급 FA 선수를 영입하려면 원소속 구단인 KIA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보상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의 200%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보상 선수를 포기하는 대신 전년도 연봉의 300% 12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구팬 여러분, 보호선수 20명이라는 숫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군 엔트리는 보통 28명입니다. 주전 야수 9명, 선발 투수 5명, 핵심 불펜 서너 명만 묶어도 이미 18명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특급 유망주 2~3명을 포함하면 20명이라는 숫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채워집니다. 즉, 다른 구단이 조상우를 영입하려면 팀의 알짜배기 백업 선수나 미래의 주전급으로 성장할 유망주를 피눈물을 흘리며 KIA에 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속이 전성기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30대 중반을 향해 가며 월별 기복이 너무 심해 안정감을 장담할 수 없는 불펜 투수? 그를 데려오기 위해 현금 10억 원 이상과 팀의 미래 자원까지 희생할 구단이 과연 존재할까요? 단장의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마이너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우가 FA 시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경쟁팀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는, 아니 나타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시장에 나온 다른 불펜 자원들과 비교해도 가성비 면에서 매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조상우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여전히 높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름값이 오히려 독이 되어 어등급이라는 촉새를 채웠고 하락한 기량은 그 촉새를 풀 열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 비싼데 확신은 주지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 구단뿐만 아니라 원소속팀인 KIA에게도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트레이드로 데려왔기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무시하고 과거의 명성만으로 그에게 계약을 안겨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우승을 위해 나를 데려온 것은 구단이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성적과 숫자로 말하는 곳입니다. 지금 조상우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자신의 가치가 처참하게 하락했음을 확인받는 잔인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상우 선수 개인에게서 이 모든 판을 짜고 움직이는 구단, 즉 프런트 오피스로 옮겨보겠습니다. KIA 타이거즈라는 거대한 조직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많은 팬에게 깊은 충격과 동시에 커다란 의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승하고 싶다면서 왜 팀의 기둥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인가?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광주 챔피언스 필드 주변을 무겁게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자의 시각으로 그 이면을 한꺼풀 벗겨내보면 KIA 수뇌부가 그리고 있는 아주 냉혹하고도 치밀한 미래의 그림, 즉 머니게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KIA 구단의 이번 겨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명확합니다. 바로 합리성과 미래 가치입니다. 팬들의 눈에는 FA 시장에서 손을 놓아버린 짠물 구단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4 시즌 우승이라는 달콤했던 꿈에서 깨어나 2025 시즌 8위 추락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직후 구단 경영진은 지극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멤버 구성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우승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감상에 젖어 무턱대고 지갑을 열 때가 아니다. 이러한 기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역시 박찬호와 최영우의 이탈입니다. 박찬호는 단순한 유격수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내야 수비의 사령관이자 더그아웃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엔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KIA는 그에게 시장의 평가 이상의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경쟁팀인 두산 베어스가 4년 80억 원이라는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한 금액을 베팅했을 때 KIA는 미련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은 자신들이 평가한 박찬호의 내부 가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찬호 개인에게는 섭섭하고 아쉬운 일일지 모르나 구단은 그 돈으로 다른 포지션을 보강하거나 미래 유망주 육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팀의 해결사이자 레전드였던 최영우와의 협상 결렬 과정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서 언급했듯 KIA는 총액 면에서는 오히려 삼성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영우라는 레전드가 팀에 기여한 바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40대를 바라보는 노장 타자에게 섣불리 단연 계약을 안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리스크라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최영우는 눈앞의 돈보다는 안정적인 선수 생활의 기간을 보장해 준 친정팀 삼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KIA는 당장의 전력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노오버페이 기조는 조상우와의 협상에도 그대로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우는 박찬호나 최영우처럼 오랜 기간 팀에 헌신한 프랜차이즈 스타도 아니고 팬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엄밀히 말해 1년 전 우승을 위해 영입된 단기 용병 개념의 외부 자원에 가깝습니다. 구단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KIA는 박찬호의 두산 이적으로 약 15억 원, 한승택의 KT 이적으로 3억 원, 최영우의 삼성 이적으로 약 15억 원의 보상금을 확보하며 도합 3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조상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타는 이미 충분히 장전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상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KIA는 그 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상우를 놓치게 되면 당장 내년 시즌 불펜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은 자명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홍건희 같은 자원들은 조상우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 자원인 곽도규는 부상 재활 중이라 복귀 시점조차 불투명합니다. 전상현, 정혜영 등이 버티고 있지만 한 시즌 60이닝 이상을 책임져줄 베테랑의 공백은 분명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상우는 KIA에게 있어 그야말로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버리자니 전력 누수가 아쉽고 거액을 주고 잡자니 떨어진 기량과 기복이 마음에 걸린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KIA가 쥐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어등급 보상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의해 거의 차단된 상황에서 KIA는 조상우에게 우리가 아니면
당신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선수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간파한 구단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결국 선수 쪽이기 때문입니다. KIA의 내부 계산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다른 구단의 제의가 없다는 것을 선수가 스스로 확인하고 결국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것은 선수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번 협상은 조상우의 대박 계약보다는 생존과 자존심 회복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단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 즉 선수의 하락한 가치와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한 적정가에서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고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파리 추락에 대한 실망감, 추측 선수들의 연쇄 이탈로 인한 팬들의 분노, 그리고 리빌딩과 성적 사이에서의 딜레마.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KIA 구단은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차가운 머리로 머니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치킨 게임의 끝에서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이제 우리의 시야를 KIA 타이거즈라는 우물 밖으로 돌려 더 넓은 KBO 리그 시장 전체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한 선수의 시장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선수들이 얼마를 받는가가 바로 그 선수의 현실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다른 팀의 불펜 투수들이 체결한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상우 선수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그가 넘어서야 할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고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바로 두산 베어스의 집토끼 단속 사례입니다. 두산은 이번 FA 시장에서 팀의 핵심 불펜 자원이었던 이영하와 최원준 선수와 잇따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계약의 규모와 내용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조상우 선수의 현재 시장 좌표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이영하 선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4년 총액 52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올 시즌 그는 불펜의 마당새 역할을 하며 꾸준히 이를 도맡았지만 과거 선발 투수로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임팩트나 국가대표 시절의 구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 시장은 그의 비교적 젊은 나이 20대 후반와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력 그리고 선발과 불펜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유틸리티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52억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KBO 리그 시장이 확실한 1군 주축 불펜 투수에게 매기는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사이드암 투수 최원준은 4년 총액 38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적이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함의 대명사였던 그는 불펜진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필수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38억 원이라는 금액은 특급 마무리는 아니지만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조상우 선수의 통산 성적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통산 89세이브, 82홀드. 누적 기록만 놓고 보면 이영하, 최원준 선수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전성기 시절에 팬들에게 안겨주었던 임팩트만 따진다면 오히려 그들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마무리 투수라는 타이틀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우 선수 측에서도 40억에서 50억 원 사이의 계약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입니다. 선수 본인도 아마 이영하의 52억 원 계약 소식을 들으며 나도 저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FA 시장은 과거의 영광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선수의 미래 효용 가치에 베팅하는 냉정한 투자 시장입니다. 이영하와 최원준에게는 있고 지금의 조상우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비교적 젊은 나이와 FA 등급에 따른 유연성입니다. 이영하와 최원준은 이적 시 보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원소속팀 잔류가 유력한 상황에서 구단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적정선을 맞춰준 케이스입니다. 반면 조상우는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 어등급이라는 거대한 촉새를 발목에 차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 입장에서는 조상우를 데려오기 위해 이영하급의 연봉 4년 50억 원 수준에 더해 보상금 1012억 원, 그리고 팀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유망주 한 명까지 추가로 얹어줘야 합니다. 실질적인 투자 비용이 70억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으로 향하는 나이, 눈에 띄게 하락한 구속, 널뛰기처럼 기복이 심한 투수에게 70억 원이라는 거금을 태운다. KBO 리그의 어떤 단장이 그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시장 가치가 가리키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KIA가 먼저 조상우와 적정 금액의 계약을 한 뒤 곧바로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KIA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 남 좋은 일을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트레이드 상대팀 역시 어등급 보상 선수와 보상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 정도의 카드를 맞춰줄 수 있는 팀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시장의 판도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두산이 내부 FA 자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은 그들이 앞으로도 팀에 기여할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시장 전체가 조상우에게 침묵하는 것은 그의 높은 몸값에 비해 미래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영하와 최원준의 계약은 조상우에게 희망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하는 차가운 비교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한 선수의 가치가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해 먼저 규정될 때 그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IA 타이거즈와 조상우 선수 사이에 놓인 차가운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구단의 냉정한 계산과 시장의 잔혹한 평가, 그리고 어등급이라는 제도의 족쇄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협상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자 눈높이 맞추기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조상우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구단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기적 같은 반전을 기다리느냐. 하지만 스토브리그의 시계는 결코 선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내년 시즌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반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펜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조상우라는 카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오버페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야만 다시 집어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과연 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야구장에 봄이 올 때쯤 조상우는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복잡한 수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조상우 선수의 적정 몸값은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선택이 한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KBO 전체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영상 왼쪽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시죠.